안녕하세요. 카이스트 마미손입니다. 자, 오랜만에 삼성전자 주가 전망을 하죠. 야, 삼성전자 주가 전망 오랜만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미국 증시 주가 전망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시청자님께서요, 이런 질문을 최근에 해주셨습니다. 카이스트 마미손님, 삼성전자 팔아야 하나요? 1000만원 가까운 손실인데요. 뭐 이런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 금액을 많이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죠. 아무래도 뭐 삼성전자가 뭐 믿을 만한 주식이니까요. 금액 자체를 많이 넣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주가 하락률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도요. 금액으로는 뭐 많으신 분들이 꽤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환율입니다. 이게 2010년에서 현재까지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자, 이거 제가 며칠 전에 한번 보여드리긴 했습니다. 자, 참고로 Y축은 이제 로그 스케일이고요. 자, 우리나라 국내 증시에서요, 환율과 국내 증시의 상관관계가 상당히 높습니다. 자, 이 환율에서 이렇게 고점을 찍은 점들을 살펴보면요, 이것을 이제 국내 증시 그래프랑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국내 증시 그래프입니다. 2010년에서 현재까지 나타낸 거고요. 마찬가지로 Y축은 로그 스케일로 나타냈습니다. 자, 그 앞에서 환율이 그 고점을 찍었던 그 시점을 여기다가 이제 그대로 표기를 해보면요, 이렇게 표기가 됩니다. 자, 그 환율이 고점을 찍었던 그 시점에 우리나라 국내 증시를 보면은 쭉 다 떨어진 것을 알 수가 있죠. 여기도 다 떨어져 있고요. 그렇죠. 다만 이때는 이제 주가가 좀 많이 횡보하던 시기이기 때문에 뭐 하락폭이 크진 않습니다만은, 요럴 때는 주가 하락폭이 꽤 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환율이 올라갈 때마다 국내 증시는 큰 폭으로 하락을 해왔습니다. 자, 그것을 이번에는 미국 증시랑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환율이 올라갈 때에 미국 증시는 어떻게 되는지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미국 증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증시에서요, 우리나라 환율이 그 고점을 찍었을 때를 표기해 보면은, 요때는 이제 코로나 때니까 내려갔죠? 요때는 뭐 살짝 뭐 내려갔죠. 하지만 요때는 조금 의미있게 내려갔죠. 요때는 뭐 조금 뭐 살짝 뭐 내려갔죠. 요때는 뭐 조금 의미있게 내려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요때도 좀 내려가고요. 요때도 좀 내려가고, 요때도 좀 내려갔죠. 자, 그래서요, 이것을 한번 결론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환율 상승이 증시에 미치는 효과를 이제 정리를 하면요, 환율 상승 시 국내 증시는 뭐 무조건 하락을 했죠. 그리고요, 환율 상승 시 미국 증시도 하락을 좀 했습니다. 그렇죠. 환율 상승이라는 것이 꼭 국내 증시 하락만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미국 증시도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까 하락폭을 보셨겠지만 그 하락폭은 국내 증시보다는 적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는 때로는 그 하락폭이 크지 않은 경우도 있었죠. 그래서 어쨌든 환율이 상승하면요, 국내 증시, 미국 증시 둘 다 하락을 하긴 합니다. 다만 하락폭은 미국 증시가 조금 작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환율과 삼성전자 주가와의 관계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사실 삼성전자 주가가 더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환율과 삼성전자 주가와의 관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로 이거는 삼성전자의 주봉 차트입니다. 자, 여기다가요, 환율의 주봉 차트. 자, 동일한 기간입니다. 동일한 기간의 환율의 주봉 차트를 함께 그리면요, 자,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무슨 데칼코마니 같은 그런 느낌이 살짝 드시죠? 자, 환율이 떨어질 때요, 삼성전자 주가는 올라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환율이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되나요? 주가가 내려가죠? 자, 그 타이밍은 뭐 정확하게 일치는 하진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거의 비슷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경향을 보시면요. 환율이 올라가면은 삼성전자 주가가 떨어지고 환율이 내려가면은 삼성전자 주가가 올라가는 이렇게 반대적인 특성을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현재 환율이 1183원 정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환율 그래프를 다시 한번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환율 그래프를 좀 더 자세히 보면요. 이게 이제 최근 8년의 환율 그래프입니다. 환율이요. 요렇게 가고 있죠? 현재 환율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저점을 보시면 이 저점이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 추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게 우리나라에게 좋은 의미는 아니죠. 우리나라의 원화 가치가 점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아무튼요. 그 환율이 고점일 때를 보면은 항상 환율이 고점일 때요. 1200원을 거의 다 돌파를 해왔습니다. 요때 고점이 이제 1200원 살짝 돌파했고요. 요때는 이제 1230원, 40원까지 돌파를 했죠. 요때는 한 1210원까지 간 것 같고요. 요때 상승에도 보시면 요때는 1200원 조금 못 가게 갔죠. 하지만 이때는 1220원. 요때는 이제 막 코로나 때니까요. 조금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환율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요즘 저점도 좀 상승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환율이 아마 최고점이 1200원은 아마 돌파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이번 폭락장에서 저점 매수를 하시려면 이 환율이 1200원을 돌파할 때쯤을 노리시는 것이 좋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얼마까지 상승할 수 있을지 정확하게 예측하는 건 힘든데요. 어쨌든 1200원은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1200원까지 가는 시간을 한번 보면요. 한 몇 주가 좀 더 걸리겠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향후 몇 주 정도는 조금 더 증시가 하락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요약하면요. 환율 추세만 보면은 주가 하락이 약간 더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제가 보기엔 한 몇 주 정도는 조금 더 지속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걸 긍정적으로 다르게 표현하면요. 조금만 더 버티면 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환율이 얼마나 더 상승할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요. 어쨌든 몇 주 뒤면은 이제 하락이 거의 끝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자, 이것은 삼성전자의 월봉입니다. 이제 삼성전자 주가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난번 대대 상승이었죠? 2017년, 18년에 삼성전자 돈을 많이 벌 때에 그 전에 주가가 쭉 상승했던 그 기간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때 이제 고점을 한번 찍고요. 쭉 한동안 하락을 했죠? 하락을 하고 조금 지지부진한 시간을 거친 다음에 코로나를 겪고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번에 이 상승이 지난번 상승에 비해 너무 가파른 감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요, 제가 보기에는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옛날에 이렇게 쭉 상승하던 기간이 있었잖아요. 이때는 이제 못 모르던 시절이라 이렇게 천천히 올라갔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주가가 상승할 타이밍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많이 아는 거예요. 이제 주가가 상승할 거라는 것을 너무 많은 사람들이 다 알아버린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급하게 상승을 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쭉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제가 봤을 때 상승 기간도 좀 짧기 때문에 하락 기간도 이전보다는 좀 줄어들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지금 하락 기간이 그래도 꽤 됐죠? 그래서 지난번 이 하락 기간에 비해서요. 조금 더 줄어들 것으로 전망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조만간 하락이 끝나지 않을까. 저는 뭐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삼성전자의 주봉 차트입니다. 자, 이 주봉 차트를 보시면요. 지난번에 한번 하락한 다음에 조금 반등을 했죠? 그러다가 이번에 다시 또 폭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거 지난번 저점에 거의 다가온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게 주가 차트에서 조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지난번 저점을 깨고 더 하락하느냐, 아니면 여기서 이제 반등을 하느냐, 좀 기술적인 중요한 포인트에 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뭐 어쩌면 다음 주쯤에 여기서 약간 반등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렇다고 해서 뭐 크게 뭐 상승 추세가 이어진다고 보기는 힘들고요. 다음 주에 조금 반등이 오더라도 하락 추세는 조금 더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자, 그래서 삼성전자 주가 전망을 한번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가 하락은요, 조금 더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환율이 1200원을 돌파하진 않았거든요. 제가 봤을 때 이번 주가 하락에 환율이 아마 1200원은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주가 하락이요, 뭐 아주 오랫동안 지속되는 건 아니고 조만간 끝이 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하지만 그 뒤에 삼성전자가 바로 뭐 급상승을 한다는 뜻은 아니고요. 재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시간은 조금 더 필요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게 왜 그런 거냐면요. 현재 삼성전자를 둘러싼 악재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게 뭐 이제 삼성전자만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전체 경제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현재 지금 중국 경제가 별로 좋지가 않죠. 그 삼성전자 반도체 칩 같은 경우에 중국에 파는 물량이 많습니다. 중국에 수출하는 물량이 많은데요. 현재 중국 경제가 좀 안 좋아지면은 삼성전자의 수출 물량도 뭐 줄어들겠죠? 뭐 그런 악재가 하나 있고요. 또 뭐 전에 한번 언급드렸습니다만은 삼성전자 노조 문제가 깔끔하게 해결되는 것이 또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그 외에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나 뭐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그래서 재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미국 증시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 구독자님들은 미국 증시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실 텐데요. 이건 이제 S&P 500 지수입니다. 최근에 뭐 많이 하락을 했죠. 그 이전에는 계속 쭉 이렇게 상승을 해왔는데요. 요번에 만약에 계속 상승을 했다면 이쯤에서 반등을 해가지고 올라갔어야 되는데, 반등을 하지 못하고 여기서부터 쭉 다시 하락이 시작됐죠. 또 다시 반등하는 듯 하다가 또 하락이 오고요. 어젯밤에 또 반등을 했습니다. 어젯밤에 좀 반등을 하긴 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더 추가적으로 쭉 상승 추세가 이어나가기는 조금 힘들 것으로 보이고요. 한동안 하락 추세가 조금 더 지속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나스닥 지수입니다. 나스닥 지수도 이렇게 쭉 하락을 했는데요. 뭐 반등하는 듯 하다가 하락하고, 좀 반등하는 듯 하다가 좀 하락을 했죠. 어젯밤에도 약간 반등을 했습니다. 반등을 하긴 했는데요. 반등을 또 며칠 하다가 또 하락 추세가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 저는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미국 증시에 대한 전망을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증시도요, 주가 하락은 약간 더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그 환율이 올라가는 추세를 보면요, 그 우리나라 환율이 올라가면은 미국 증시도 뭐 동시에 하락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환율이 1200원까지는 제가 봤을 때 돌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 미국 증시도 좀 하락하지 않을까, 뭐 그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그 주가 하락이 뭐 그렇게 오랫동안 지속되는 건 아니고요. 뭐 몇 주 안에 끝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자, 이것은 카마 경마대 누적 수익률입니다. 자, 오늘 38일차가 됐네요. 자, 어젯밤에요, 미국 경주마들이 좀 반등을 했습니다. 4번마와 5번마와 꽤 많이 반등을 했죠? 하지만 누적 수익률은 여전히 파란색입니다.
자, 1등은요, 우리의 자랑스러운 3번마. 이런 폭락장 속에서 유일하게 빨간불을 기록하고 있는 요 3번마. 어젯밤에 상승하면서 누적 수익률 1.79%로 1등을 달리고 있습니다. 우리 3번마. 이렇게 폭락장 속에서도 아주 강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3번마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요, 2등은 6번마가 되겠습니다. 항상 1등을 달리던 6번마였는데요. 주가 하락을 조금 많이 해서 2등을 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썩어도 준치라고 1등을 달리던 놈이 주가 폭락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2등을 달리고는 있죠. 자, 그리고요, 3등은 폭락장에서 빛을 발하는 1번마가 되겠습니다. 미국 S&P 500. 자, 이게요, 주가가 그렇게 상승할 때에는 순위권 안에 들어온 적이 없었는데요, 주가 폭락장이 되니까 이렇게 순위권 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폭락장에서 빛이 나는 S&P 500이죠. 자, 그럼요, 이런 폭락장 속에서도 플러스 누적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우리 3번마. 3번마 어떻게 달리고 있는지 구경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3번마 나스닥입니다. 자, 3번마 주가 차트만 보면요, 지금이 그렇게 폭락장인지 잘 모르겠죠? 그냥 상승하다가 조금 머무른 그런 주가 차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3번마 주가 차트만 보면요, 지금이 위기인지 그냥 평상시인지 알 수가 없죠? 이것이요, 바로 도박장의 힘입니다. 우리 3번마 앞으로도 한동안 지속될 증시 하락 기간에도요, 이렇게 꿋꿋하게 버텨주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3일 연휴가 됐는데요, 연휴 잘 보내시고요, 항상 건강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